삼성과 롯데 간의 3조 원대 빅딜이 성사됐습니다. 삼성이 남아있는 화학계열사 전부를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전자와 금융, 바이오 등 주력 사업과 신수종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롯데는 유통만큼 화학을 키워서 유통화학 투톱 체제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김수경, 이윤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윤아 기자, 이 삼성이 화학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오늘 롯데의 삼성 SDI의 케미칼 부분과 정밀화학, 그리고 삼성 BP화학 등 남아있는 화학사업 전부를 3조 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 SDI와 롯데케미칼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매입 매각건을 의결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삼성에서 매입하는 지분은 삼성 SDI 케미칼 부분 90%, 삼성 정밀화학 31.23%, 삼성 BP화학 49%입니다. 양사의 이번 빅딜은 임시조총과 법인 설립, 기업 결합 신고 및 승인을 거쳐 2016년 상반기까지 거래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네. 하나의 토탈과 종합화학, 탈레스, 테크인 등 방사화학 계열사를 판 데 이어 이번 빅딜까지 이뤄지면서 이제 더 이상 삼성그룹엔 화학 계열사가 남지 않게 됩니다. 화학계열사를 왜 정리하게 됐는지 그것도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화학업 부문을 모두 다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삼성은 그동안 삼성 토탈과 삼성 종합화학 등 6개 회사를 통해서 화학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규모가 그렇게 다른 사업 부분에 비해 크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빅딜로 비주력 화학 사업을 정리하고 IT와 전자, 바이오 등 주력 사업과 신수종 사업에 주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학 부문을 떼어낸 삼성 SDI의 경우 전자재료 사업과 배터리 사업만 남기게 되는데요. 삼성 SDI는 케미칼과 정밀화학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자금을 배터리 소재 R&D 쪽에 투자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이 올 들어서 빠른 속도로 몸집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전자를 이끌게 됩니다. 다음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수순을 밟게 될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 체제 이후 삼성의 이제 좀 모습을 보면 최대 화두는 선택과 집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테크인 등 방산화학 4개사를 매각한 데 이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통합 등 모두 이런 목표와에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다시 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보 시나리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11조 3천억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선 1차 시기를 3개월로 정해놨습니다. 10월 30일부터 3개월간 4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 매입과 전략 소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 초가 되거든요. 또 연말에 사실상 이재용 씨 첫 인사가 단행될 테니 그 이 부회장의 새로운 사장단이 꾸려지는 시점도 내년 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 맞물리는 내년 초에 삼성 지주사 출범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시장 분위기도 좀 우호적으로 만들었고 삼성 입장에서도 그 시점에 삼성 합병안을 발표하는 게 수월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삼성이 합병이 되면 남은 그 7조 원의 주주 친화 정책도 순조롭게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큰 틀에서 삼성그룹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쪽인 롯데그룹 얘기도 역시 김수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측에서 봤을 때는 이번 빅딜이 롯데그룹 창립 이래 최대 M&A라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화학업계에서도 최대 규모 M&A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빅딜은 지난 7월 신동빈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만나면서 구체화됐고 신 회장의 강한 인수 의지가 반영되면서 딜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1990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서 한국 롯데경영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화학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갖고 있었고요. 롯데그룹은 식품과 유통이 주력이지만 신 회장이 경영에 참여한 이후 석유화학 사업의 M&A와 신규 투자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빠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석유화학 비중은 약 20%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인수로 석유화학 비중은 최대 3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의 화학 부분을 롯데가 인수하게 되면 자연히 롯데케미칼의 이 위상은 높아지게 될 거고요. 이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업계의 판도도 또 뒤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예. 지난해 14조 9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예. 이번에 삼성 세계사를 인수하게 되면 그 매출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업계 1위인 LG화학의 격차도 확 줄어들었는데요. 예. 또 외형뿐만 아니라 사업 구조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 유분으로 만드는 범용 석유화학 제품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이제는 고부가 화학 제품을 추가하게 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삼성과의 빅딜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특히나 고부가치 제품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롯데케미칼 측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남은 건 인수 과정일 것 같은데 인수 과정에서도 어떤 고용 승계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예. 있고요. 좀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감지가 되고 있나요? 네, 롯데는 이번 인수를 발표하면서 삼성 세계사 직원 2,500여 명에 대한 고용 약속을 보장을 했고요. 예. 그렇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당연히 동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 올해 초 하나에서 삼성으로 넘어간 그 계열사 직원들의 경우도 여전히 반발하면서 진통을 그렇죠. 겪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하나 종합화학이 노조 타업의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롯데 측은 삼성그룹에서 비주력이었던 그 석유화학 산업이 롯데에서는 주력 사업으로 힘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인수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뭐 고용 승계 문제라든지 이전에 화나의 사건을 맛봤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별탈 없이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리고 삼성과 롯데 행보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 기자, 이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